여러분들께서는 궁인모사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인모사란 운수가 궁한 사람이 꾸미는 일이라는 뜻으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번 시즌 운수가 궁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라이언 메이슨 코치도 영국 매체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는데, 손흥민이 운이 따랐다면 20골에서 25골을 기록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시즌 내내 많은 골을 넣지 못해 손흥민이 실망했겠지만 손흥민은 결국 제 위치로 돌아와 계속 뛰었고 이 부분이 가장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격수라면 그 점이 바로 열쇠가 된다며 반드시 운이 바뀌는 순간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남은 경기에서 우리 팀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폭발력은 상당합니다. 손흥민은 3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후반 34분 2대2로 균형을 맞추는 득점을 올렸고,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어느덧 리그 9골을 기록 중입니다. 메이슨 코치는 1992년생으로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체력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며 손흥민은 튼튼한 선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포츠에 관련한 영양과학 등이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덕에 선수들이 전성기를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실제로 있다며 우리 최고 선수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기 들어 득점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후반기 활약을 극찬한 감독은 이뿐만이 아닌데 리버풀을 지휘하는 위르겐 클롭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토트넘을 여전히 좋은 팀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해선 갑자기 나타나는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리버풀은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토트넘과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지난 18일 리즈 유나이티드를 6대1로 대파하는 등 최근 리그 3연승을 질주하며 유럽 축구연맹 클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뒤늦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6경기를 남겨놓고 승점 53점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기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강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리그 2무 1패에 그치면서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감독 대행이 경질되는 등 팀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승점 5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으나 리버풀보다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위태로운 5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지난 24일 뉴캐슬에 전반 21분 만에 5골을 내주는 등 참혹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1대6으로 대패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토트넘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캐슬이 1대0으로 이긴 것을 보고 잠깐 어딜 다녀왔는데 5대0이 돼 있어 스크린이 고장난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하면서도 토트넘이 전반에 2골 내주고 후반 2골 넣어 비긴 28일 맨유전을 예로 들며 가장 좋은 상태의 토트넘을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방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클롭 감독이 무엇보다 토트넘에서 주목하는 것은 케인과 손흥민 콤비의 역습 능력입니다. 클롭 감독은 토트넘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최고의 카운터 어택 능력을 갖춘 팀이라고 칭찬하며 볼을 한번 잃으면 해리 케인이 나타나고 다음엔 골문 앞에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볼 자체를 토트넘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클롭 감독이 강조하는 토트넘전 포인트입니다. 클롭 감독은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볼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후반전에 맨유를 이길 수도 있었고 그게 토트넘이라며 경계했습니다. 클롭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과거 독일 무대를 호령했을 때 손흥민 영입 실패가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라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클롭 감독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 됐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도 클롭의 발언을 인정하며 이를 부정하지 않았는데 함부르크 시절 도르트문트에서 오퍼가 왔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후에도 클롭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닷컴은 지난 수년간 손흥민은 리버풀의 이상적인 선수로 보였고 손흥민의 좋은 마무리 능력은 리버풀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며 위르겐 클롭 감독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영입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버풀이 손흥민에 대한 스왑딜을 원한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언급한 바 있는데 현금 5,300만 파운드, 한국 돈 870억 원의 선수 한 명을 묶어서 손흥민과 바꾸는 방식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클롭 감독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 자신의 롤모델인 호날두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오는 5월 1일 새벽 리버풀 원정에서 연속골 사냥에 나서는데 2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9호 골을 기록 중이라
만약 리그에서 한 골만 더 추가할 경우 2016-2017 시즌부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손흥민은 한 가지 대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 EPL 통산 102호 골로 역대 득점 순위 33위를 지키고 있는 손흥민은 불과 한 골만 더 넣게 되면 32위인 호날두의 103골과 동률이 되고 두 골을 더 넣으면 디디에 드록바의 104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이 우상으로 여겼던 롤모델 호날두 역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동시에 위대한 골기록 역사를 쓴 호날두는 자타공인 현역 최고의 레전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생활이나 외적인 면에서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력만큼은 레전드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개인 통산 144골을 기록해 구단 역대 득점 단독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남은 시즌 이 기록들을 얼마나 더 늘려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또 손흥민과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 중인 리버풀이란 점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입니다. 3연승 중인 리버풀은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소화하고 승점 한 점이 뒤진 7위에 머물고 있지만 맞대결 결과에 따라 서로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에 토트넘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일전입니다. 리버풀은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올 시즌 10승 3무 1패로 막강했던 기억이 있고 반대로 토트넘은 2011년 5월 이후 12년 만에 안필드 승리가 절실하기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도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손흥민과 케인 선수를 대체하지 못하는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뛸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6천만 파운드, 한국 돈 995억 원이라는 거액에 영입됐지만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리고 데안 쿨루셉스키에게 가중된 부담을 덜어줄 옵션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리그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축구 관계자들도 이를 꼬집고 있는데 영국 더부트룸에서 축구 전문가 키스 트래시는 히샬리송이 이기적이라고 언급했으며 출전 시간 부족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케인과 손흥민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트래시는 에버턴에서 매우 뛰어났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지만 히샬리송이 이기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뛸 수준이 아니고 출전 시간에 대해 너무 많이 불평하기도 했다며 히샬리송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메뉴전에서도 히샬리송이 나가자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히샬리송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였는데 토트넘은 이날 선발 명단에 쿨루셉스키를 대신해 히샬리송이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탓에 기존 그 자리에서 뛰던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오른쪽 측면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히샬리송은 아니었습니다. 쿨루셉스키를 대신해 출전한 히샬리송은 왼쪽 측면에서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은 박스 안으로 공을 몰고 간 뒤 슈팅을 시도했으나 힘이 실리지 않아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가 쉽게 잡아냈습니다. 히샬리송을 상대 수비와의 1대1 상황에서도 힘들어했는데 이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 기준으로 히샬리송은 터치 26회와 패스 9회밖에 시도하지 못했는데 이 중 패스는 단 5회만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라이언 메이슨 대행은 후반전 이른 시간 히샬리송을 벤치로 불러들였고 대신 쿨루셉스키가 출전했는데 히샬리송이 나가자 토트넘 공격에 혈이 뚫렸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공격은 후반 35분 케인과 손흥민이 합작한 동점골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든 이유가 히샬리송의 탓은 아니지만 메뉴전 히샬리송의 경기력은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남은 시즌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다가오는 리버풀전의 승패는 모르겠지만 페리시치가 없으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불운했던 것은 페리시치의 지분이 99%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페리시치 같은 선수와 만나 이렇게 힘든 시즌을 보내야 하는지 한탄스럽기는 하지만 이 또한 손흥민 선수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이라도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해 호날두를 뛰어넘고 다음 시즌에는 클롭 감독과 사제지간으로 만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도 이번 시즌 부진하지만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에 이번 시즌은 그냥 부상 관리만 잘하고 다음 시즌에는 다시 살아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